자, 이번에는 스레드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자,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스레드로 실행을 하면 스레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자, 보면, 자, 가장 간단한 이제 스레드의 상태죠. 자, 뒤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스레드의 세부적인 상태가 이제 쭉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자, 스레드의 상태는 자, 러너물 상태, 실행 대기 상태죠. 실행 준비 상태하고 러닝 상태, 실제 스레드가 실행되는 상태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우리 앞에서 자, 제가 쭉 실습 배제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스레드를 실행하려고 하면 런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스레드를 실행한다 그러죠. 자, 그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스타트 메소드를 이용한 스레드 실행 과정이죠. 자, 보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스레드 뉴에서 스레드 인스턴스 만들고 난 다음에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죠. 자, 호출하면 바로 스레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금 두 개의 상태가 있다 그러죠. 바로 호출되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일단은 러너블 실행 준비 상태에서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 내부 JVM에 있는 스레드 스케줄러 있죠. 우리 앞에서 했죠. 스레드 스케줄러가 자기가 이제 쭉 이제 실행을 하다가 스레드 스케줄러가 이제 실행할 스레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레드 스케줄러가 우리가 구현한 런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우리가 실행한 스레드를 실행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런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해 줬죠. 실제 런 메소드를 실행하는 주체는 JVM에 있는 스레드 스케줄러가 실행하는 거죠. 자, 스레드 스케줄러가 실행함으로써 이제 실제 스레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하는 기능을 다 이제 마쳤으면 자, 이런 식으로 종료를 하는 이 과정으로 이제 스레드가 실행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앞에서 스레드를 실행할 때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하느냐 그 이제 이유를 이제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참고로 이제 런 메소드와 같이 이제 런 메소드는 실제 프로그래머가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메소드가 아니죠. 런 메소드는 말 그대로 이제 JVM이나 시스템에서 호출해서 쓰는 거죠. 자, 이런 메소드를 콜백 메소드라고 합니다. 콜백 메소드. 여러분들이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이제 콜백 메소드를 볼 일이 많죠. 콜백 메소드라는 거는 그 프로그래머가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호출해서 사용한다 이죠. 우리 앞에서 만든 메소드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만들고 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이제 메소드 이름으로 호출해서 사용했죠.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 사용자가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콜백 메소드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이 알아서 적당한 시기에 호출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추가된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너블 상태, 러닝 상태는 우리는 앞에서 학습했죠. 자, 보면 이제 스레드의 이제 여러 가지 상태 중에 이제 블락드 상태가 있죠. 대기 상태죠. 스레드가 작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잠시 작업을 멈춘 상태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이제 도표가 있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러너 스타트 메소드 그래서 러너블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케줄러가 런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한다 이거죠. 자, 실행하고 난 다음에 스레드가 자기가 작업을 다 마쳤으면 우리가 되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실행 중에 우리가 임의로 스레드의 상태를 제어할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 자바는 멀티 스레드라고 했죠. 멀티 스레드니까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학습을 하겠지만 어떤 스레드는 실행하다가 잠시 이런 식으로 실행을 멈추고 대기 상태로 보내고, 어떤 스레드는 또 실행하고, 또 어떤 스레드가 다 실행이 되면 또 어떤 스레드는 대기 상태에 있는 스레드를 다시 실행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스레드의 상태를 제한다 이거죠. 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대기 상태는 미처
실행 중에 미처 스레드의 기능을 다 마치지 못한 스레드가 잠시 실행을 멈추고 대기하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이제 대기 상태라고 하죠. 자, 이런 대기 상태는 우리 뒤에서 배우는 뭐 슬립이나 일드, 조인 메소드를 호출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대기 상태로 보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강제로 대기 상태로 보내는 스레드 제어 메서드죠. 보면 스레드 클래스에 슬립, 일드, 조인 메서드를 이용해 스레드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제어를 할 수 있다. 이죠.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 그 자바는 멀티 스레드라고 했죠. 멀티 스레드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의미는 여러 스레드가 이런 식으로 병행 처리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CPU를 차지하면서 이제 실행하는 게 이제 멀티 스레드죠. 자, 근데 자바는 이제 우선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자바는 나름의 이제 스레드 사이에 나름의 계급이 있죠. 계급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T1에서 예를 들어 7까지 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우선순위가 높죠. 말 그대로 T7이 이제 CPU를 차지해서 이제 쭉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CPU를 차지해서 실행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스레드는 CPU를 한 번도 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경우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기하 상태죠. 기하 상태. 자, 우리 이런 경우는 우리 일반 PC를 사용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경우를 겪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죠. 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이제 브라우저를 쭉 사용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 작업을 할 일이 있어 MS 워드를 쭉 이제 한 두세 시간 동안 쭉 사용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브라우저를 사용하려고 이제 아래에 있는 브라우저 탭을 클릭하면 자, 가끔씩 보면 클릭하면 바로 브라우저 화면이 바로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아무 응답 없죠. 응답 없음 하는 그런 표시가 보인다 이거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PC를 사용하면 PC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게 운영체제죠.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세스겠죠. 실행 중이니까 프로세스에 대해서 CPU 자원이나 아니면 메모리 자원을 많이 할당하는 거죠. 우선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다른 작업을 많이 하니까 브라우저는 아직 사용 안 하니까 브라우저에 할당되는 자원을 다 뺏어서 다른 프로세스 사용하는데 다 할당을 했다 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미처 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OS에서 내부적으로 브라우저에 대해서 이제 자원을 재할당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응답 없음이 표시가 된다 이거죠. 말 그대로 이제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기하 상태에 빠진다 이거죠. 자, 똑같이 자바는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스레드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계급이 있는 스레드는 계속 CPU를 독점적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 이죠. 반면에 낮은 계급에 있는 스레드는 CPU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기하 상태에 빠진다. 기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당히 요런 그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말 그대로 예를 들어 그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너무 CPU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니까 적당히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보내고 강제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스레드한테 CPU를 할당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해줄 수가 있다 그죠. 이런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 의미죠. 자, 보면 먼저 슬립 메서드의 특징이죠. 슬립 메서드를 보면 슬립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자로 밀리세컨드 단위의 숫자를 입력하면 이제 말 그대로 슬립 이제 실행 중인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요 시간만큼 대기 상태로 보낸다 그런 의미죠.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의 실행을 지정한 시간만큼 중지시키는 거죠. 자, 우선순위가 낮은 스레드가 기하 상태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거죠. 방금 말씀드렸죠. 호출 방법이요. 스레드.s 슬립에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호출 시에 실행 중인 스레드는 대기 상태로 간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슬립을 이용한 스레드 실행 제어예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모바일 슈팅 게임을 예를 들면, 자 모바일 슈팅 게임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배경 화면을 움직이는 스레드, 그리고 비행기를 움직이는 스레드,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이제 모바일 슈팅 게임을 한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자 이런 여러 스레드가 있을 때, 자 비행기를 움직이는 스레드가 우선순위가 높다 이거죠. 우선순위가 높다 이거죠. 자 그리고 배경 화면을 움직이는 스레드가 우선순위가 낮다 이거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은 그 비행기를 움직이는 스레드가 계속 CPU를 독점적으로 차지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배경 화면을 움직이는 스레드는 CPU에 접근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모바일 게임을 하면 말 그대로 비행기는 움직이는데 배경 화면은 비행기에 대해서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거죠. 배경 화면도 어느 정도 CPU에 접근해 가지고 이제 배경 화면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자바는 멀티 스레드로 실행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제어를 안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레드의 상태를 제어를 안 해주면 말 그대로 각각의 스레드가 동작하는 기능이 부자연스럽게 된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슬립 메소드나 일드 조인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비행기를 움직이는 스레드에 대해서 CPU를 뺏어서 우리가 다른 스레드의 CPU를 이런 식으로 적절히 우리가 할당해 줌으로써,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만들어줄 수 있다 그 의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스레드 상태 제어 메소드를 한번 차례차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슬립 메소드죠. 슬립 메소드를 위한 스레드 실습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홀스.자바 경마, 여러분들 이제 그 경마죠. 경마를 구현한 이제 스레드죠. 보면 자 호스넘에서 이제 경마 번호죠. 이런 식으로 호스에서 생성자 호출하면 경마 번호가 넘어와서 이제 세팅을 하겠죠. 자 그리고 런 메소드를 지금 구현해주고 있죠. 자 보면 요 이제 경마 기능은 자 보면 먼저 메소드 랜덤에서 곱하기 5 해가지고 1에서 500 사이에 난수를 하나 구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트라이 캐치 문안에 이제 슬립 메소드 호출하면서 자 슬립 타임 그 난수를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니까 이 경마는 자 먼저 이제 이제 스레드 생성해서 이제 스타트해서 실행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난수를 구해 가지고 그 난수만큼 먼저 바로 대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난수만큼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제 깨어나면 이제 실행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행부터 보면 폼은 돌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제 말이니까 쭉 이제 폼은 돌면서 이제 쭉 이제 경주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승전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자 보면 뉴 스레드에서 뉴 홀스에서 1번 말부터 홀스에서 그 9번 말까지 홀스 스레드를 생성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스타트 하니까 말 그대로 이번에는 9개의 홀스 스레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스레드가 이제 하는 기능은 말 그대로 이제 9개의 홀스 스레드가 만들어지니까 먼저 각각의 9개의 홀스 스레드가 난수를 구해 가지고 그 난수만큼 말 그대로 이제 그 9개의 홀스 스레드가 대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깨어나겠죠. 먼저 깨어나는 이제 경마는 말 그대로 이제 슬립 타임이 적은 경마가 먼저 깨어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폼을 돌면서 쭉 이제 그 경주를 하겠죠. 자 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9개의 말이 이제 말 그대로 각각의 난수만큼 이제 슬립 타임을 구해 가지고 이제 슬립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 결과를 보면 3번 말부터 먼저 깨어나죠. 왜냐하면 3번 말이 보면 각각의 9개의 그 홀수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난수가 3번 말이 10이 가장 이제 슬립 타임이 적죠. 그리고 가장 슬립 타임이 적으니까 대기 상태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서 쭉 출발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출발하는 게 이제 8번 말이죠. 왜냐면 9개의 이제 말 중에 8번 말이 66, 두 번째로
슬립 타임이 적으니까 두 번째로 먼저 깨어나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5번 말이 세 번째로 적으니까 깨어나서 이런 식으로 쭉 출력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홀수 스레드를 생성하면 그 이제 슬립 타임 난수에 의해서 슬립 타임을 구해 가지고 바로 대기 상태 대기에다가 막 들어 슬립 타임이 적은 홀수가 먼저 깨어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실행을 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일드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징이 현재 실행하는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를 실행하도록 실행을 중지한다 이거죠. 요 일드 메소드는 이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가 있겠죠.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가 일드하고 호출하면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는 대기 상태로 간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다른 대기하고 있는 스레드가 이제 실행을 하겠죠. 자, 호출 방법이 이런 식으로 thread.il드라는 그 메소드 이름을 호출한다 이거죠. 자, 요 일드 메소드는 중요한 게 실행 중인 스레드가 호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사용 예제죠. 보면 똑같이 아까 우리 앞에서 슬립 메소드 사용한 그 홀스 스레드를 이용한 예제죠. 보면 run 해서 보면 자 폼을 돌죠. 폼은 돌면서 이제 쭉 경주를 하는데, 자 보면 폼은 안에서 보면 자 if문이죠. if에서 홀수놈이 8이고 i가 5, 그러니까 폼문에 반복하면서 i가 5면 이제 실행 중인 홀스 스레드가 1들을 호출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제 폼을 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9개 홀스 스레드 만들어서 자 스타트를 하죠. 자, 그러면 자 똑같이 홀수 스레드 9개 만들어서 쭉 이제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하는데, 실행을 하다가 보면 당연히 이제 CPU가 쭉 하면서 이제 홀수 스레드가 이런 식으로 9개니까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이런 식으로 실행하겠죠.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이제 실행을 하다가 자 뭐 홀수는 말 그대로 8, 그러니까 그 홀수에서 8번 스레드겠죠. 홀수 8번 스레드이고 i가 오면 이제 1들을 호출하니까 의미는 그죠? 홀수 8번 말이 이제 쭉 수행하다가 홀수 요 메시지 요 9번의 메시지죠. 홀수는 8번 말이 그죠? i가 오면 100 곱하기 5니까 500m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뿌려주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if문이 참이니까 1들을 호출하니까 결국에는 홀수 8번 말이 500m 도착하고 홀수 800마리 600m 도착, 요 메시지는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홀수 8번만이 500m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뿌리자마자 1도를 호출하니까, 말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고 홀수 8이니까 바로 1도를 호출하면 자기는 당연히 대기 상태로 가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그 번호의 이제 홀수가 이제 실행되니까 결국에는 이 의미는 자, 그 실행 결과에 있는 것처럼 8번 말이 500m 도착하고 8번 말이 600m 도착이라는 메시지는 절대로 같이 출력할 수 없다 이거죠. 좀 우리가 그냥 실행해도 8번 말이 500m 도착, 8번 말이 600m 도착하기 같이 이제 출력할 수 없지 않느냐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CPU가 지금 여러 개의 홀수 스레드를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지금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이제 실행하니까, 그죠? 홀수 8번 말이 500m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에 다른 스레드로 다른 번호의 홀수를 실행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500m 도착하고 난 다음에 바로 8번 말이 600m 도착기를 바로 실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8번 말이 실행하다가 자 이런 식으로 500m 도착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드시 1도를 호출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8번 말은 800m 이제 500m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찍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대기 상태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500m 도착, 600m 도착은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이어서 나올 수가 없다, 그 의미죠. 자, 근데 자 1들을 호출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우리가 그 실행 중인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보내는데, 근데 우리가 무조건 일들을 호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CPU가 무조건 그 지금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바로 보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문서에 보면 일드 메소드를 설명한 문서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이 a hint to the scheduler that current thread is willing to yield each current use of process에서 해석을 해보면, 일들을 호출하면 지금 그 이제 스케줄러가 이제 그 실행 중인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보낸다 이거죠. 그 스케줄러한테 알려준다 이거죠. 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들을 호출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스케줄러가 호출됐으니까 무조건 지금 실행 중인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보내라는 게 아니다 이거죠. 힌트만 준다 이거죠. 힌트. 그 누가 중지해야 된다는 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스레드 스케줄러가 결정합니다. 그 힌트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그 13행부터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일도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스 상에서 이런 식으로 슬립 메서드를 또 호출하고 있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들을 호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스케줄러가 그 이제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실행 중인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보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도 호출하고 난 다음에 적절히 스레드 상태 제어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텀을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인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징이 있죠. 대기 중인 스레드가 조인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일드는 실행 중인 스레드가 호출했죠. 요 조인은 실행 중인 스레드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대기 중인 스레드가 호출합니다. 자, 호출지 실행 중인 스레드는 대기 상태로 하고 호출한 스레드가 실행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런어블 실행 중인 스레드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대기 스레드가 있다. 대기 중인 스레드가 이제 조인하고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강제적으로 이제 실행 중인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보내고 자기가 실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드는 실행 중인 스레드가 직접 호출하는 거죠. 조인은 대기 중인 스레드가 호출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호출한 메서드가 종료가 되면 대기 중인 스레드가 다시 실행되는 거죠. 호출한 메서드가 아니고 요 스레드죠. 스레드가 이제 호출한 스레드가 이제 실행하고 난 다음에 다 종료를 했다. 이거 종료를 하면 이제 강제로 대기 중으로 이제 보낸 그 이제 대기 중인 스레드가 이제 실행이 된다 이거죠. 자 호출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joi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이거죠. 대기 중인 스레드가 호출하여 실행 중인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만든다 이거죠. 자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 mythread라는 이제 스레드죠. 보면 인플메이트 런업을 해서 요 예제는 보면 run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run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firs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first라는 메소드로 가니까 first라서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second에서 이제 first에서 또 second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second라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mythread 라는 요 이제 스레드가 실행되면 차례대로 run, first, second가 호출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실행 클래스에서 메인 메서드 실행하면 최초의 메인 스타트라는 이제 메시지가 먼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new my thread에서 해가지고 스타트 이제 호출하니까 이제 요 이제 위에 있는 스레드가 호출되니까 메시지가 run first second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메인 메서드의 실행이 보면 메인 엔드니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는 이런 식으로 메인 메서드가 실행했을 때 메인 스타트 호출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레드가 스타트 됐으니까 run first second 이제 호출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 출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메인 엔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출력해 보고 싶다 이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다 이거죠. 근데 막상 그 이제 실습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실제 출력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제 메인 스타트 메인 엔드 런 퍼스트 세컨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죠.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그 이제 그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면 결국에는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면 메인 스레드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메인 스레드가 실행이 돼 가지고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마이스레드를 생성해서 이제 마이스레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미는 메인 스레드가 실행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메인 스타트 출력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스레드 생성해가지고 마이스레드 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메인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메인 엔드라는 요 이제 메시지를 출력하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실행해 보면 CPU는 먼저 메인 스레드부터 먼저 이제 그 실행을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 스레드를 실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부터 먼저 실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메인 스타트, 메인 엔드, 런 퍼스트, 세컨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죠? 우리는 결국에는 실행하는 과정이 메인 스레드 먼저 최초에 실행하고 난 다음에 마이 스레드 다 실행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메인 스레드 또 실행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출력해 달라 그거죠. 근데 막상 이제 실행해 보면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인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CPU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레드를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든다 이거죠. 메인 메스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스타트 하면서 이제 스타트 하면 메인 스레드가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getName에서 이제 스레드 이름을 가지고 오면 메인이겠죠. 그러니까 메인 스타트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서 보면 마이 스레드 이제 만들어서 스타트 호출하면, 자 지금 최초로 실행된 게 메인 스레드인데, 자 호출하면서 이제 마이 스레드가 이제 말 그대로 대기 상태에 있겠죠. 자, 그런데 보면 마이 스레드 좀 조인 하니까 대기 상태에 있는 마이 스레드가 조인을 호출하니까 강제적으로 메인을 대기 상태로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하니까 런 퍼스트 세컨드 다 호출하면서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종료를 하면 다시 대기 상태에 있는 메인 스레드가 다시 실행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있는 메인 엔드가 호출된다 이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조인 메서드는 대기 중인 스레드가 호출해서 강제로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보내고 자기가 실행한다 이거죠. 자, 이상으로 스레드 상태 제어에 사용되는 이제 메소드의 기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레드는 우리 앞에서 모바일 슈팅 게임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스레드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면 CPU가 알아서 적절히 자기가 이런 식으로 CPU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서 각각의 스레드의 기능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능이 이제 기능이 나오도록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주면 좋은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CPU는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스레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모바일 슈팅 게임 경우를 예를 들어도 뭐 비행기 움직이는 기능, 뭐 화면 움직이는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스레드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이런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최적화를 해줘야 된다. 최적화. CPU가 우리가 그냥 스레드 만들어서 실행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개발자가 앉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해줌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각각의 스레드의 기능이 동작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준다 이거죠.